그 본격적으로 현안 얘기를 좀 해보면은 뭔가 요 며칠 사이에 확확 바뀐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일단은 금요일인 어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한다는 서울고검의 발표가 있었고 동시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대기 발령한다는 또 경호처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뭔가 바뀌곤 있는 겁니까 이게? 일부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봐야지 전체적으로 바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은 당연히 이게 재수사가 일찍 들어가야죠. 항고를 했었고 그런데 결정이 좀 늦어졌다고 봐야죠. 결정이 그건, 오히려 네. 그래서 혹시 정권이 바뀐다 하면 더 그럴까봐 들어가지 않았냐? 이런 의심까지도 가능한. 지금까지 끌다 이제 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고 이미 검찰이 중앙지검이 불기소한 게 상당히 오래됐었고 사실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헌재가 탄핵에 대해서는 기각했지만 수사를 왜 이 정도밖에 안 했어? 의심은 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고검이 일찌감치 재수사를 결정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사 윤석열의 내란죄는 일단 지기현 판사의 이상한 판단에 의해서 석방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기소돼서 진행이 재판이 되고 직권남용도 수사를 해야 되죠. 공천 개입도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할 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검찰대 분위기를 물어봤는데 안 한대요. 대선 전까지 그건 네. 확정해서 안 한다기보다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검찰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분의 얘기가 나도 이상한데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의지가 없다. 결국은 이제 조직의 존폐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얘기도 될 텐데 실제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그 검찰의 구조적인 개혁은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 누가 당선이 돼도 구조적 네. 개혁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 좀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배경 중에는 자기네들 해봐야 어차피 정권 바뀌면 특검 들어오면 다 뺏기니까 특검이 네. 다 할 거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할 거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바뀌지 않으면 충실해진단 말이 있거든요. 바뀌지 않으면 어차피 충실해진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뭘 한다 한들 아무리 얘네들이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선 전에 뭐 윤 부부를 구속을 시킨다 한들 검찰에 지금 닥친 미래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 자기네들이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을 찾아서 막 전직 대통령 기소해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어차피 이거 우리가 하면 뭐하냐 해봐야 우리의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여러 갈래로 좀 찢어져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동의하는 게 결코 빠른 건 아니에요. 너무 늦었죠 사실. 그러니까요. 예, 네. 도이치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내려지고도 거의 2달 지금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서야 사실 재기 수사 명령은 수사를 다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이거 내용 봤더니 이상해. 그러니까 요거 수사 다시 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데 이 결정을 내리는데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3월 중순에 야 이거 수사 이상한데라고 했는데 정작 그 사건을 갖고 있던 고검에서 이제서야 결정했다 하는 건 결코 빠른 건 아니죠. 그건 그런 거고. 그리고 검찰 분위기를 물어보고 제가 이해한 건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검찰과 좀 다르잖아요. 검찰은 이제 이 예가 제가 검찰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고 결과적으로 비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도는 없어요. 의도는 없다. 워낙 이 예가 비유가 많이 쓰이기도 해서 이 비유가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권력에 대해서 검찰은 권력이 바뀌면 애완견이 됐다가 권력 말기에는 늘 사냥개가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사냥개가 돼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개집이 없어질 것 같다. 그렇죠. 예, 저 정확한 비유. 이게 너무 정확한 비유여서 제가 피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안 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정확한 비유예요. 네. 이제 검찰이 볼 때는 내가 애완견과 사냥견을 왔다 갔다 했는데 개집이 없어졌네? 오. 개밥그릇도 없어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예. 낙담해서 무기력해진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정권 말에 사냥견이 된 이유가 다음 정권에 애완견이 되려고 사냥견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다음 정부는 고양이 키워. 고양이 키워.
아, 개를 안 키워 그러니까. 개를 안 키워 여기는 보니까. 그래서 나는 왜 여기 있나? 지금 나는 뭐 이런 거. 완전 지금 개밥의 도토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많이 무기력할 네. 거고 뭐 할 거다.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림은 지금은 그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일종의 열패감, 무력감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이제 대개 발령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지난번 방송 때 우리 박성태 선배가 힌트를 주고 갔잖아요. 예.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도를 봤더니 경찰에서 김성훈과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실에다가 비위 통보도 했더라고 보니까. 네. 예. 정확한 첩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게 사생활인지 음. 비위가 될 수 있는지 제가 몰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이 그쵸. 관사에 살고 네. 있더라.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일반 공무원도 사실 그렇게 하면 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해가지고 징계 처분 받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경호처장이 그것도 그 묘령의 여성을 다른 것도 아니고 경호 지역 내에 지금 놔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최순실이 몰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이상하다 했었는데 저기는 묘령의 여성을 몰래 왔다 갔다 하게 놔둔 그런 짝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모양새가 그 윤석열의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 입건이 됐을 때도 안 나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연판장이 돌았는데도 버티더니 결국은 그런 문제 터지니까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여성이 네. 이게 혼인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상 별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부인과는 그렇군요. 이혼하진 않았는데 별거 관계고 그냥 공공연하게 그 여성과 살고 있는데 이 여성이 이제 원래 특정 직업 출신.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래서 네, 그렇죠. 네, 네. 특정 직업 네. 출신 여성인데 뭐 알만한 사람들은 경호처 내에서 다 안다. 근데 저게 말이 되냐 지금 관사에서 그러니까. 네, 그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네. 직업인지는 말해줄 리가 없는 거죠. 네, 그 직업이랑 좀 달라요. 아, 그 직업이랑 그 다른 좀 거야. 다른데,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막 깃발도 들고 직업이긴 한데, 네. 근데 뭐 아니, 직접 역시 직업을 비하할 의도는 네. 없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어쨌든 간에 좀 4강으로 추렸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은 아마도 이제 2강으로 추리든지 한 명이 후보가 되든지 할 텐데, 그 박성선 선배는 사실 국민의힘 출입도 과거에 하셨고. 네. 그때가 박근혜 탄핵 때예요. 아, 한참 됐군요. 아, 후보들이 그래도 그때 그 후보가 있긴 있네요. 네. 우리 홍준표 네, 후보 그렇죠. 같은 경우에 네, 있는데 그때 있죠. 그 4명으로 추려졌는데 종국적으로 어떤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으십니까? 저는 한동훈, 홍준표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거는 현재는 김문수가 높게 나오지만 네.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이제 갤럽 조사 나온 거 봤더니 대선 후보 그 적합도 조사에서 여권 중에서는 한동훈이 1등을 했더라고요. 그 순위가 바뀌고 한동훈 1등, 홍준표 2등, 물론 작은 차이지만 3등 김문수로 내려앉았는데, 이런 분위기가 돼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홍준표 후보가 된다, 사실은 경쟁력이라는 게 지금 현재로는 크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빅텐트를 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것조차도 사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웃음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지금? 뭐 빅이 어느 정도를 빅이라고 봐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빅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 다르긴 네.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비유를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민주당이 저번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경선 후보들 간에 뭉치질 못해서가 그렇죠. 좀 중요한 원인이잖아요. 많이 싸웠죠 그때. 그거보다 한 4배 정도 강하게 뭉치지 못할 거예요. 아, 그 나머지 빅텐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빅텐트를 쳐가지고 대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빅텐트를 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4강에 있는 사람들 4명 입장에서는 다음 당권의 경쟁자일 뿐이에요. 아, 네. 물어 뜯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네. 거구나.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빅텐트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